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2025년과 2026년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세계 경제 전망, 주요국 성장률과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1월 17일 2025년과 2026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과 동일한 2.7%로 전망했고, 내년 즉 2026년에도 동일한 2.7%로 전망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하락, 통화 정책 완화 등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경제를 뒷받침하며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난 몇 년간의 연속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상쇄하기에는 불충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월드뱅크 즉 세계은행은 매년 1월과 6월 두 차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시에 시장 환율 기준을 활용한 자체 분석 기법을 통해서 전망하기 때문에 전망치가 IMF 또는 OECD와는 약간 다릅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다소의 힘이 됩니다. 세계 경제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저성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책 불확실성 증가와 불리한 무역 정책 변화, 지정학적 긴장,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기후 관련 자연재해로 인해서 추가적인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21세기 2분기에 접어들면서 1인당 소득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선진경제 생활 수준에 대한 추격이 상당히 더딘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았습니다. 세계은행이 올 하반기에 세계 경제 성장률 추정치를 상향한 이유는 미국 경제가 건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국의 성장률을 보면은 미국은 고용시장과 소비심리 둔화 조짐으로 성장 속도가 점차 완화되어 2025년 2.3%, 내년 2.0%로 전망을 했습니다. 유로존은 투자와 무역 개선이 예상되고, 일본은 자본 투자, 소비자 지출 개선 등으로 성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서 2025년 1.2%, 내년 0.9%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해 6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신흥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은 6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올해 4.1, 내년 4.0%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은 국내 수요 전반의 약세로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에 인도, 남아시아권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민간 소비와 투자 둔화로 성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이 중대한 리스크로 계속해서 작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중국은 국내 수요 전반의 약세로 성장이 둔화되어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떨어진 2025년 4.5%, 내년 4.0%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인도는 올해와 내년 모두 6.7%로 높게 전망을 했고, 브라질은 올해 2.2, 내년 2.3%로 전망을 했으며, 사우디는 올해 3.4%, 내년 5.4%로 전망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민간 소비와 투자 둔화로 성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올해 1.6%, 내년 1.1%로 전망을 했습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올해 2.5%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이 중대한 리스크로 계속해서 작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남아공은 올해 1.8, 내년 1.9%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은행 즉 월드뱅크는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 하방 요인이 우세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책 불확실성 확대, 무역 정책의 부정적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물가 상승, 주요국 경기 둔화,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을 하방 요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월드뱅크가 보는 정책 권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은행은 무역 분절화, 개도국 채무 취약성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추진과 금융감독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재정 지출의 합리화, 투자와 재정 간 균형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달성 및 노동 포용성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저소득 국가가 진로 수정 없이는 21세기 중반까지 중소득 국가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유리한 외부 환경을 촉진하고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며 구조적 제약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해결하고 따라서 장기적인 성장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및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강력한 성장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개도국은 녹색 전환을 공급하고 젊고 성장하는 인구, 미개척 관광 잠재력, 자유무역 통합에서 이점을 찾는 것 외에도 많은 자원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를 활용하고 생산성을 개선하려면 인적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재정적 위험을 해결하며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데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취약하고 갈등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 있는 개도국의 경우 더 큰 평화와 안정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개도국은 또한 추가 자원을 동원하고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위반자는 전반적으로 국가 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과 처방에 따라야 하고 개도국의 성장과 중산층 지도의 전환을 위한 일괄적인 처방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세계은행은 무역 분절화 및 개도국 채무 취약성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월드뱅크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추진과 금융감독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지출 합리화, 투자와 재정 간 균형 등을 통한 재정 지속 가능성 달성 및 노동 포용성 확대 등을 제안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상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